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반도 종전선언 허와 시를 제2편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그 정전협정이 어떻게 체결되었는지 그 배경과 경과, 또 종전선언에 대한 일반적인 그 개념, 그리고 이 종전선언이 한반도에 적용했을 때 어떤 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 종전선언에 임하는 그 전쟁 당사자들의 입장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 한국 전쟁에 대한 종전선언 참여 대상에 대해서 약간의 논란이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한반도 종전선언은 전쟁 당사자들이 한국 전쟁 이후에 그동안 68년이 경과됐지 않습니까? 이 68년 동안 지속되어 온 이 정전 상태가 완전히 종식되었음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그런 정치적 선언이죠. 그러나 그동안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와 또 한국 전쟁 당사자를 두고 일부 그 이견,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 원인은 북한에게 있는데요. 북한은 그동안 한국을 이 종전선언 또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그 협상 대상에서 한국을 배제해 왔습니다.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만을 고집한 거죠. 그 이유는 한국은 정전협정 서명자가 아니기 때문에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대상에 논의할 상대가 아니다 하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한번 따져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전쟁 초기에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던 메가더 장군에게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이양하죠. 그 이후에 한국군은 줄곧 유엔군 통제하에서 전투를 수행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군은 한미연합사령관의 지휘에 따라서 정전협정을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만을 보더라도 한국은 비록 정전협정에 서명은 하지 않았지만 정전협정 이행 당사자이자 전쟁 당사자인 것입니다. 실제 북한은 2007년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또 김정일 간의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비로소 한국을 종전선언에 얻은 그 협상 주체로 인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남북 공동선언을 통해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남북미 3자 또는 중국이 포함된 4자가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선언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합의가 바탕이 되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2018년 4월 27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3자 혹은 4자 회담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 일각에서는 중국이 종전선언에 참여할 자격이 있느냐, 중국은 1994년 12월 달에 조중척 군정위에서 자국 대표단을 철수했기 때문에 종전선언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하는 이런 주장도 있죠. 비록 정전협정 서명국이긴 하지만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 논의에 참여할 자격을 스스로 상실했다는 것인데요. 이런 이유로 종전선언을 논의할 때에는 중국을 배제를 시키되 향후 평화협정 체결 시에는 참여시키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그 논의 주체에서 배제될 가능성에 대해서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실제 이 2018년 6월 달에 그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김정은이가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과 종전선언에 대해서 사전 논의를 거쳤죠. 그리고 종전선언 주체를 남북미 3자로 하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제의에 대해서 북한의 김정은이가 부정적인 입장을 견질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종전선언의 주체는 정전협정
체결 서명국이자 한국 전쟁 당사자인 한국과 북한 또 미국과 중국 이 사자가 참여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쟁 당사자인 남과 북 또 미국과 중국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각각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한국은 종전선언을 먼저 함으로써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자는 이런 입장입니다. 사실 그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에 대해서 아주 인수격인 그런 그 해석을 많이 최근에 했습니다. 2018년 9월 달에 평양에서 열린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를 체결하죠.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를 체결한 이후에 문재인 정부는 남북 간의 적대 관계가 해소되었다. 사실상 남북 간의 종전선언이 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그 주장을 한 바가 있고 그 이후에 2019년 6월 30일 날 판문점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남북 정상들이 참여한 3자 회동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북미의 정상들이 만난 그 자체로 북미 간에도 종전선언이 사실상 되었다라고 이런 그 해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던 이후에 가장 최근인 지난 9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76차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다시 국제사회에 이슈로 올렸습니다.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이 새삼 이 종전선언을 국제적인 이슈로 다시 부각시키자 하는 의도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첫째는 종전선언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이미 동력을 상실했는데 종전선언을 통해서 다시 이것을 재가동할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삼고자 하는 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남북관계를 정략적으로 잘 이용을 할 경우에 정치적인 중립에 대한 논란을 회피한 가운데 현 정권의 재창출을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이점도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문재인 정부의 그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은 종전선언을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그런 입구로 또 북한이 핵을 폐기하게 되는 마지막 단계의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출구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그 북한은 선적대시 정책과 이중 기준을 철폐하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난 그 9월 24일 날 북한의 김여정이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이슈화에 대해서 종전선언은 매우 흥미있는 제안이자 좋은 발상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한 적이 있죠. 그 이후에 북한의 외무부 부상인 리태성이가 한 말이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편견적인 시각과 지독한 적대시 정책, 또 불공평한 이중기준 철회가 우선이다. 그렇지 않다면 종전선언은 허상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고 김여정이 다시 2차 의견을 통해서 여기에 힘을 실어주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기서 그 북한이 이야기하는 대북한 적대시 정책은 북한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체의 요소, 즉 다시 말해서 현재 북핵 문제로 인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가하고 있는 대북 제재, 또 정례적인 한미연합훈련,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라든지 한국의 첨단 무기 도입 등을 전부 통칭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그것을 북한 대적대시 정책으로 보고 이것을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중 기준이라는 것은 미국의 어떤 위협에 대해서 북한이 지금 자위권적인 차원에서 정당하게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을 도발로 간주하면서 정작 한미동맹의 어떤 군비 증강은 억제력 확보로 규정하는 여기에 대한 반발로 이렇게 그 이중 기준을 철폐하라는 것이죠. 북한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해볼 때 북한은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하면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미국 간의 어떤 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통해서
자신들의 체제를 보장하기 위한 이런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들의 체제가 확실히 보장되지 않는다면 종전선언은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을 종전선언 논의의 주체로 끌어들인 것은 한국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 내지는 완화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해 주기를 희망하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에 비해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이다. 그래서 북한 비핵화를 포함해서 전쟁의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 하원에서 이제 종전 선언을 지지하는 입장과 찬성하는 반대하는 입장들이 지금 아주 대립하고 있는데요. 공교롭게 여기에 한국계 하원 의원이 양쪽에다 지금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 민주당 브래드 서먼과 진보민주당 의원들이 포함되고 또 한국계 앤디 김 민주당 의원이 포함된 가운데 최근에 한반도 평화 법안을 발의했죠. 그 내용은 한국 전쟁에 대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된다. 또 미국 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도록 촉구하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 하원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이 또 중심이 돼가지고 종전선언 반대 공개사안을 최근에 백악관으로 발송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한국계 여성의원 영킴이 주도를 했고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콜 의원 등이 참여를 해서 현 상태에서 종전선언은 한반도 안보를 심각히 훼손할 것이며 어떤 섣부른 평화조약은 주한미군의 어떤 철수를 전제로 하는 이런 상황들이 조성될 것을 우려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미 하원의 찬반 양론에 또 불구하고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 바이든 정부의 입장은 매우 간명하면서도 단호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와 연계해서 일괄 타결 방식의 동시 개념으로 종전선언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한 수준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종전선언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외형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대북 적대시 정책을 구사하지 않는다, 또 종전선언 논의를 지지한다는 이런 입장을 표명은 하면서도 항상 단 하나의 조건을 달죠. 북한이 반드시 핵을 폐기한다면 이런 조건을 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 정부가 종전과 선언의 어떤 인과관계를 잘못 인식한다는 이런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전선언을 통해서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위협이 완전히 사라질 때 종전선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죠. 이거 맞는 말씀 아닙니까? 또한 미국은 종전선언 이후에 비핵화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에 초래될 그런 부작용들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요구하는 그런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든지 또 전략자산 한반도 어떤 전개 반대, 이런 대북 적대시 정책들이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에 의해서 비핵화 협상을 가로막을 그런 장애물이 될 것을 경계하고 있고요. 종전선언 이후에도 북한이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에 종전선언된 마당에 대북 군사적 옵션을 사용하기가 매우 힘들겠죠. 또한 미국은 북한 배후에 있는 중국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미 회담에 대한 실질적인 승자는 중국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킴으로 인해서 한미일 동맹을 약화시키고 나아가서는 주한미군 철수에 힘을 실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볼 때 미국은 종전선언 또 비핵화 협상에 이어서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이런 복잡한 절차가 매우 비현실적이다. 그리고 재반 여건을 봤을 때 시기적으로 아직
때가 성숙되지 않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국은 쌍중단, 쌍궤 병행론을 펼치고 있죠. 조금 생소하고 어려운 용어입니다만 중국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남북 미중 중국이 포함된 사자회담을 주장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빠진 3자 회담 시에는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 약화로 이어질 그런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죠. 중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전쟁에서 우리 수십만의 중국군이 희생된 역사적 아픔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또 그리고 정전협정 체결 서명국으로서 한반도 문제 논의에 우리가 마땅히 참여해야 된다 하는 이런 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평화협정하고 비핵화 논의를 동시에 병행하자 하는 이런 그 쌍궤 병행론을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은 향후에 종전선언이 논의된다면 한반도 비핵화라든지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의 어떤 역할과 지위 문제 이런 그 한반도 관련 모든 이슈에 대해서 테이블에 올려놓고 사자 간의 본격적인 협상과 논의를 할 것을 구상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중국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또 유엔사 후방기지의 어떤 능력이 중국의 어떤 태평양 진출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그 장애물로 인식을 하고 있고 미중 패권 다툼에서 열세를 많이 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야심에서 전반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도표로 하나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북한과 중국의 입장을 한번 보시면 종전선언을 먼저 하자는 것은 한국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종전선언 이후에 우선적으로 북한에 대한 각종 주요 제재를 해제할 것과 그 해제를 전제로 단계적인 비핵화를 진행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북미 간의 평화협정을 맺고 그 이후에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평화의 개념이 우리 일반적인 개념의 평화와는 개념이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핵을 보유한 국가로서 정상적인 국가로서 또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는 이런 것들을 배경에 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한반도 평화체제하고는 거리가 있다. 이런 것을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에 비해서 미국은 종전선언이 당장 필요가 없다. 북한의 어떤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평화협정의 일부로서 종전선언을 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자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했을 거로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